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MBU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다소 좀 긴장? 내지는 좀 관망하는 그런 장세인데요.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약세이고요. 코스닥이 좀 상승 반전하면서 그렇지만 뭐 강하지 않습니다. 코스닥이 좀 마이너스로 나오네요. 네. 2,596, 코스닥은 856. 네, 뭐 코스닥 지수가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입니다. 오늘 저희 시간에는 최근에 뭐 고민 중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고민 중인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죠. 뭐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해서 오늘 SK 스퀘어 좀 얘기를 할 텐데 스퀘어도 자회사 또 상장 IPO도 철회되고 좀 고민이 많은데요.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SK 스퀘어를 집중 분석할 예정이고요. 돈이 되는 뉴스에는 또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님 오시니까요. 뉴스 속에 돈 되는 전략 종목들 챙겨보겠습니다. 이슈 MB 시작합니다.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SK텔레콤이 SK 스퀘어로 분할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자회사 상장 기대감이 불다가 SK 쉴더스 상장 철회가 되면서 또 좀 주춤거리고 있죠.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스퀘어는 광장 뭐 이런 뜻인데요. 네. 여러 기업들을 좀 품고 가겠다 뭐 이런 의미도 있었고요. SK 스퀘어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SK 스퀘어는 사실은 중간 지주 회사죠. 네. SK 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면 SK 스퀘어가 SK텔레콤이 인적 분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사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SK텔레콤이 인적 분할한 회사가 SK텔레콤과 SK 스퀘어가 되는데 SK 그룹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SK 그룹에서 가장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것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근데 하이닉스의 캐시를 새로운 투자처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SK텔레콤을 인적 분할해서 SK 스퀘어를 만들어서 SK 하이닉스를 스퀘어 자회사로 일단 편입을 하는 구조로 바꿔놨죠. 그런데 투자자들은 또 하나 고민이 뭐였냐면 우려가 그러면 주 SK가 SK 스퀘어와 다시 합병해서 SK 하이닉스의 캐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11월 달에 인적 분할하면서 이렇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일단 주가는 지킨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SK 스퀘어 역할은 뭐냐? SK 스퀘어는 말 그대로 투자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제조나 뭐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아니고 많은 자회사를 가지고 혹은 그 자회사를 IPO를 시켜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서 또 새로운 걸로 투자하는 일종의 중간 지주 역할을 하는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SK 스퀘어의 주가는 철저하게 자회사들의 실적을 통해서만 반영되는 구조. 대부분의 실적은 SK 하이닉스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 외에 현재 SK 쉴더스, 그다음에 11번가 원스토어, 웨이버 등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새로운 투자, 신기술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가 가지고 있는 뭐 기존의 정유나 화학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새로운 SK그룹의 미래 먹거리 성장성에 대한 그 방점이 찍혀 있잖아요. 네. 그럼 포커스는 어떤 것들입니까, SK 스퀘어는요? 네. 이 포커싱을 좀 보려면 지난 1월 달에 CES에서 발표한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SK ICT 융합으로 키우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SK 스퀘어는 투자에 역량을 집중을 하고 SK텔레콤은 5G와 AI 기술을 집중하고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기술을 다 융합해서 뭔가 만들어 보겠다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죠. 제가 볼 때는 핵심은 뭐냐면 SK 스퀘어의 핵심 역량은 아마 IT 플랫폼 사업으로 가겠다는 것이 역량인 것 같습니다. 요 플랫폼은 기존의 카카오나 네이버와 좀 달리 메타버스, 블록체인, 그다음에 컨텐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뭔가 플랫폼화를 계속 발생시키면서 이런 기업들을 IPO를 시키면서
그리고 그 IPO 한 돈으로 다시 재원으로 다시 새로운 투자를 하는 이런 형식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데 SK 하이닉스도 가지고 있고 텔레콤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강점이 있다. 이렇게 좀 광고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는 기존 재원들은 기존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의 IPO를 통해서만이 SK 스퀘어의 역량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 스퀘어는 이제 SK 그룹의 약간 중간 지주 회사, 그러니까 투자 회사 성격이 있다 그랬는데, 그럼 SK 그룹 전체의 그림을 좀 그려주시고 그 가운데 SK 스퀘어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봐주십시오. 네. SK 그룹의 지배 구조는 이제 최태원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주 SK죠. 그러니까 지주 회사죠. 진짜 지주 회사고, 이 SK 지주 회사 밑에 SK 텔레콤,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 이 SK 텔레콤 밑에 원래 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SK 텔레콤을 인적 분할을 하는 거죠. 인적 분할을 해서 지금 보시면 SK 텔레콤 밑에 기존의 통신을 맡고 있는 SK 브로드밴드라든지 T밴드를 다 몰아넣고 SK 스퀘어는 SK 하이닉스와 SK 쉴더스, 11번가, 윈스토어, 웨이버, T모빌리티, 즉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을 SK 스퀘어라 회사 밑에 넣어서 이러한 신성장 동력 사업을 SK 그룹 차원에서 육성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지배 구조를 바꿨습니다. 네, 지금 표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거고요. SK 밑에 SK텔레콤과 스퀘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회사들이 있겠죠. 네, 그렇죠. 이노베이션도 있고 네. 있는데 이번에 SK 스퀘어만 보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바뀐 겁니다. 스퀘어를 보기 위해서 텔레콤과 스퀘어 쪽만 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지금 본 거고요. 근데 결국은 자회사들을 성장시켜서 상장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 회사에 어떻게 보면 주주들이 기대하는 바란 말이죠. 네. 근데 SK 쉴더스라는 회사를 상장 철회하면서 주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SK 쉴더스는 어떤 회사이고 왜 상장을 철회한 건지 연기한 건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듯이 SK 스퀘어의 성장 전략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을 계속 IPO를 해서 그 재원으로 또 새로운 투자를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회사에 IPO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SK 쉴더스였습니다. 그 쉴드가 뭐냐면 말 그대로 쉴드스니까 보호 장치죠. 우리가 잘 아는 에디캡스 같은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자회사가 에디캡스를 가지고 있었죠. 이 회사를 흡수합병해서 보안 전문 기업을 만든 게 바로 SK 쉴더스가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물리적 보안뿐만 아니라 뭐 사이버 보안까지 해서 이 융합 보안으로 일종의 SK 쉴더스의 비즈니스 전략은 핵심은 지금 발표한 것에 따르면 라이프 케어 플랫폼으로 가겠다는 게 핵심 전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인 솔루션 등 다양한 서비스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여기에 가정과 상가 여러 상업용 공간에서 생활 편의성에 대한 안전 전체를 케어해 주겠다는 게 SK 쉴더스의 핵심 전략입니다. 이번에 상장 철회된 주요 요인은 두 가지 때문인데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이번에 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발표가 가장 이 시장 하방 역할이 가장 컸죠. 이것 때문에 현재 뭐 잘 아시겠지만 자본시장 자체가 전체가 지금 굉장히 쇼크에 빠지면서 이것들로 인한 흥행 실패가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다른 또 이유는 고평가 논란입니다. 네, 고평가죠. 왜냐하면 사실은 상장을 하려면 IPO를 하려면 비슷한 기업과 뭔가 맞춰봐야 되는데 현재 비슷한 기업이 잘 알고 있는 뭐 에디캡스 외에 삼성에서 가지고 있는 보안업체가 있는데 이런 회사보다 매출 구조나 이런 게 높지도 않은데 상장가는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고평가되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고 이러한 고평가의 또 핵심 중에 하나는 그 SK그룹의 작년부터 SK바이오라든지 쭉 상장을 주도했던 회사가 LNT투자증권입니다. 그러니까 LNT투자증권에서 SK그룹의 다른 IPO도 계속 맡아와야 되는데 NH투자증권에서 조금 높게 부른 것도 일부 요인이 되지 않느냐는 것도 지금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기업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장을 연기하거나 철회하는 사례가 최근에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닌데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 자회사 상장이라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충격이 좀 있는 거고요. 또 원스토어가 이제 IPO를 추진하면서 원스토어는 청약 일정이 원래 내일하고 모레 이틀이거든요. 네. 여기도 지금 오늘 기관 청약 결과가 나오겠지만 공모가 하단 쪽에 형성되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원스토어도
이게 제대로 IPO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우려감이 지금 있습니다. 네. 네, SK 실드스가 상장 처리하자마자 이제 그런 우려가 많았죠. 네. 그러니까 SK 스퀘어 쪽에서는 그 상장은 IPO는 진행할 것이다라고 네. 발표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윈스토라는 회사는 사실은 애플 앱이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같은 회사거든요. 네. 잘 아시겠지만 뭐 윈스토어를 쓰는 사람이 많지 별로 않지 없죠, 않습니까? 예. 실제 시장 규모를 봐도 이 전체 시장에서 애플 앱스토어가 45% 차지하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37.5%, 다 합치면 한 90% 가까이 차지하거든요. 나머지는 굉장히 작은 마켓에서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성장 전략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고, 그리고 이번 그 공모가를 산정할 때 윈스토어에서 애플의 앱 마켓이나 구글 앱 마켓을 가지고 상장을 했어요. 비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네. 좀 어떻게 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곳에서 비교를 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공모가 하단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 하단으로 가더라도 SK 스퀘어 쪽에서 상장을 진행할 것인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SK 스퀘어 입장에서는 원래 작년 11월 달에 출범할 때 SK 실드스, 그다음에 윈스토어를 IPO를 시키면서 이 일을 기반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만약에 윈스토어까지 상장을 처리한다면 굉장히 타격이 심할 겁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추후적으로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무리를 해서 하한가를 가더라도 하단에 걸리더라도 IPO를 진행시키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게 좋은 회사들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 있는 뭐 모빌리티, 통신 뭐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은데요. 두 개를 상장하면서 벌써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브레이크가 좀 걸린 흐름이고요. 그 밖에 또 지금 아까 자회사 단에 있는 뭐 앞으로 상장 가능성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회사들의 면면도 좀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 그 이외에 상장 대기하고 있는 곳이 일단 11번가가 11번가, 있고요. 그다음에 쇼핑. 예. 지금 콘텐츠 웨이브가 있죠. 웨이브. 예. 그리고 T맵 모빌리티가 있는데 네. 각각을 한번 보면 일단 11번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비교 대상 기업이 신세계 SS닷컴이 있습니다. 그죠? 이베이를 인수한 SS닷컴이 좀 IPO를 대기하고 있고, 또 비슷한 군으로 본다면 마켓클리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런 비슷한 군들의 흥행을 보고 사실은 또 한번 점검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콘텐츠 유통이 웨이버의 경우인데, 웨이버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넷플릭스가 충격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 웨이브와 경쟁되는 국내의 OTT 시장이 굉장히 포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OTT 시장들이 CJ ENM뿐만 아니라 네이버 이런 곳에서 지금 왓챠 같은 데서도 굉장한 그 공기 투자를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웨이버도 흥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지금 의구심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팀의 모빌리티도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도 상장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좀 경쟁 구도가 있는 여러 상장 대기, IPO 대기 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SK 스퀘어 이제 뭐 주가나 이런 그런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LG 화학도 LG 엔소를 분할 상장 시켰지만 네. 뭐 그런 구조랑 좀 다른 게, 거기는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중요하고 자금 조달해가지고 또 네.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SK 스퀘어는 좋은 기업을 상장시키는 것 자체가 모델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자회사만 다 상장시키고 이제 뭐 실체는 없고 이렇게 상장 잘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좋은 모델일까? 뭐 이런 고민들, 또 지난번 카카오처럼 뭐 쪼개기 상장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일단 LG 화학처럼 물적 분할은 아니니까 네.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그렇죠. 거고, 사실은 비슷한 구조로 보면 카카오하고 비슷해 봐야 되거든요. 카카오도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시킨 회사들을 계속 IPO를 시키면서 뭐 쪼개기 상장으로 지금 계속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SK 스퀘어는 다르긴 하지만 카카오가 다른 점은 SK 스퀘어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이 자체가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금으로 자원을 마련해서 또 투자하고 상장시키고 하는 거라서. 근데 문제는 어떤 SK 카카오처럼 SK 스퀘어 자체가 어떤 플랫폼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뭐 카카오처럼 다양한 어떤 사업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 되고 좀 잘 나가고 조금 그 신성장 동력이다 싶은 것들을 계속 투자를 해서 성장시켜서 IPO하는 구조인데, 이 구조의 단점은 자전거 게임 같은 거죠. 한 멈추면
멈추면 굉장히 가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체 비즈니스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SK 쉴드스의 상장 차질이 굉장히 큰 타격으로 볼 수 있고 이 타격이 도미노처럼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위험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가장 단점으로 봅니다. 반대로 하나가 상장이 잘 돼서 흥행을 하면 또 순차적으로 잘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IPO의 차질이 SK 스퀘어 입장에서는 초기부터 굉장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 텔레콤과 쪼개질 때 그 스퀘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저희도 애널리스트들과 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펼쳤던 저도 그 가운데 1인인데요. 네.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참 주가는 흘러내려서 지금 물린 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SK 스퀘어 네. 같은 경우는요. 그다음에 실적이 이제 기업 분할했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히스토리가 별로 없잖아요. 없죠. 예. 실적하고 또 주가에 대한 뭐 판단 생각까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실적은 이제 작년에 발표한 유일한 실적은 11월, 12월이죠. 11월 분할해서 설립 회사니까 매출액은 연결 기준으로 한 1조 1천억, 영업이익은 4천억인데 사실은 이것은 SK 하이닉스 실적으로 봐야 되는 네. 구조이기 때문에 SK 스퀘어의 실질적인 실적으로 보기는 약간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향후 전망은 저는 SK 스퀘어를 어떻게 볼 것이냐. SK 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지만 사실 SK 스퀘어의 기본 전략은 성장주로 봐야 됩니다. 가치주가 아니고.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SK 쉴드스나 원스토어나 11번가나 그리고 웨이브 같은 그러니까 성장주를 중심으로 IPO를 통해서 들어온 자금을 통해서 계속 순환 경제를 일으키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좋게 본다면 성장주 측면에서 본다면 좋은 면도 있습니다. 코빗에 투자한 거라든지, 그다음 3D 제작사인 온마인드에 투자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에그테크에 투자한 거라든지, 블록체인, 메타버스, 스마트팜 같은 미래의 성장주 위주로 투자한 것에는 많은 점수를 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IPO로 흥행을 시키고 그리고 실적으로 연결되는 이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러한 구조를 단기간에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좀 단점으로 뽑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이 투자를 할 때 기존 프라이빗 에쿼티도 같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주가에 대한 하락 요인도 좀 지켜보면서 SK 스퀘어를 지켜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투자 방법 판단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시장이 또 성장주가 좀 어려운 구간이라 더 그렇습니다. 오늘 마켓주미는 SK 스퀘어에 대한 이야기 여러 방면에서 분석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